번째 주제입니다. 비트코인의 거침없는 행보. 자, 비트코인 상승세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2020년 이후 최장기간 오름세가 있고요.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으로 21년 2월 이후에 그 주간 상승세가 가장 컸다라고들 하는데 사실 지난해는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60% 이상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는데 올 들어서는 20%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일단 비트코인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? 일단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분위기 침울했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뭐 하나 뭔가요?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1월 초에 이제 한번 확인이 됐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한 1월 이후에 한 28% 정도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이제 상승을 했고요. 이 이후에도 사실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그 이렇게 1부터 0부터 100까지 해서 코인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공포, 뭐 이 단계별로 나타나는 설문조사 있잖아요. 네, 그것도 항상 20대에서 머물다가 그러니까 공포 쪽에 가까웠다는 말씀이죠? 공포 쪽에 가까웠다가 지금 이제 거의 중립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매크로 변수네요. 그렇죠. 전반적인 자산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물가가 높아서 계속 그 연준이 긴축 정책을 폈던 것인데 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올렸던 금리를 다시 내리지 않을까?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기대감이 이제 좀 밀어 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뭐 다른 이유는 또 없을까요? 지금 FTX 사태에서 파산관리인이 청산 과정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자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거 뭐 한 10억 달러밖에 안 남았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돈이 또 나왔네요. 그렇죠. 그 정도면 실제로 피해액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좀 큰 금액이긴 한데요. 물론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럼 이제 제네시스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? 어떤 이런 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좀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건 이게 유동자금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금이라든지 가상화폐, 투자증권 등의 유동자금인데 이 유동자금을 매각을 하면은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하면은 다시 그건 정말 사회에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. 그러니까 들고 있는 코인 자체가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시장에 내놓는 순간 그 가격이 떨어질 테고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50억 달러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떤 피해를 본 투자자나 개인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. 뭐 집회도 해야 되고 배분도 해야 되고 그게 그래도 1, 2년은 그냥 걸린단 말이죠.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어떤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기를 또 지나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게 실제로 피해 보상과 어떤 회복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일단은 막 일종의 약간 없던 돈이 약간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서 시장에 환호를 했는데 좀 자세하게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을 만한 일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다라는 측면이었고 사실 가격 오름세가 조금 이어지려고 하면 기관 자금 유입세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. 그 맥디라고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로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전망 이렇게 분석을 보니까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상승은 찐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이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는데 다른 코인들도 좀 오름세가 나타나는 코인들이 종종 눈에 띄었어요. 그동안 이제 핍박받았던 코인들 위주로 대표적으로 솔라나. 핍박. 솔라나 같은 경우가 이번 상승 때 한 30% 하루에 막 이렇게 상승하고 막 그랬고요.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관뚜껑 닫았냐 뭐 이런 논란까지 나왔는데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예요. 솔라나가 저희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전해드리려다가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 중에 봉크 토큰이라고 해서 요즘에 솔라나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줬던 이제 이 토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화제가 좀 됐었는데,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솔라나 홀더들로 하여금 우리 아직 안 죽었다. 솔라나 생태계는 FTX와 관계없이 건재하다.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. 상승이 되니까 원래 가격이 높았잖아요.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. 그래서 10만 원 이제 넘고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꽤 많았고요.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보통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 따뜻한 온기가 상승의 온기가 알트코인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따라서 오를 때는 올랐지만 비트코인이 보통 이렇게 정점에 딱 서면 비트코인은 이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알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. 진짜 상승장일 때는.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진폭이 생기니까 바로 알트코인이 같이 떨어져요. 굉장히 사시나무 떨듯이
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아직 이번 상승을 좀 찐 상승, 진짜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. 불안 요소가 아직 있다.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가격 진폭이 큰 알트코인은 좀 별개로 치더라도 이 비트코인만 놓고 보자면 어떻게 이사님과 대표님은 이번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로 보세요? 제가 먼저 생각을 했을 때는요. 먼저 이 호재가 정말 제대로 된 호재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먼저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심리 때문이잖아요. 네네, 하지만 피보시죠. 예. 그렇죠. 이 CPI 상승세를 보면 에너지주만 조금 떨어졌고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한 어떤 식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중요한 서비스 등은 오르지 않았어요. 올랐어요. 네네. 오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경제가 생각보다 두세 달 전보다 별로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. 아, 다만 사람들의 심리가 요즘에 커뮤니티만 봐도 이 차를 탔어야 되는데 맞아요. 나 진작에 살 걸 바닥일 줄 알았는데 네. 이런 심리가 제일 무섭다는 거죠. 가장 본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별로 그렇게 상승세가 오래 네, 높이 맞습니다. 이어지지 않을 것 뭐 같다. 많이 올라봤자 지금 자리를 지키면은 그래도 선방한 아.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 김동완 대표님 얼마까지 보세요?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고 네네. 저는 이 상승이 1차적으로 1월 31일까지라고 봅니다. 최장. 시점을 딱 찍어주셨네요. 네. 그날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하는 날인데요. 0.25%를 올리느냐, 0.5%를 올리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2호. 확실히 2호 쪽으로 네네. 기울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,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온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이 좋지 않아요. 굉장히 이제 고용 굉장히 좋은 상태고 서비스 물가도 굉장히 견조한 상태고 근데 연준이 작년 10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물가보다 사실 고용이 더 중요하다. 이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0.5 쪽에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FOMC에서 0.5를 때렸을 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추풍낙엽일 수밖에 없죠. 가격은.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 억제기라고 해야 될까요? 이 가격에 딴지를 걸 만한 이벤트가 없습니다. 31일 이전까지는. 지금 이제 딱 하나 있는데 일본 채권 가격이 요즘에 좀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상단이 0.5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0.5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수요일에 이제 일본 그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 뭐 이게 일희 총리는 이제 총재는 4월에 바뀌고 근데 이제 수요일에 그걸 갑작스럽게 바꾸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격상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미 한번 12월에 겪었거든요. 12월에 0.25%에서 지금 0.25가 올랐잖아요. 0.5로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 하나가 약간 불안 요소고 나머지는 언터처블이다.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저는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건 1월 31일이다. 어쨌든 약간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건데 2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다.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.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